퇴직 5년 만에 깨달았다. 자식이 전부라 믿은 내 인생 최대의 착각. 퇴직을 앞둔 어느 날 동료들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네. 그때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며 오롯이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야 나의 시간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좋았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같이 마트도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여유도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중심이었던 회사도, 자식도, 나 자신도 다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퇴직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 1.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세월의 대가. 나는 평범한 386세대 아버지였다. 나는 못 가봤으니 너라도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너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고 자식이 잘 사는 게 내 존재 이유라 믿었다. 퇴직 후엔 자연스럽게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첫째는 해외 근무, 둘째는 결혼 후 자기 살기도 바쁘다. 생일이나 명절에 전화 한 통이면 다행이었다. 나중엔 그게 서운했다. 내가 너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식에게 부담을 준 건 나였다. 나는 자식의 인생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안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 아니다. 2. 살해 자식이 효도할 줄 알았죠. 70세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70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다. 성실하게 살았고 두 자녀를 서울대와 의대로 보냈다. 그가 자랑하던 말은 우리 애들 다 내 덕분에 사람 됐다였다. 하지만 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요양원에 계신다. 자식들은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 김 씨는 말했다. 애들 원망하다가 이제는 미안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효도할 기회조차 안 줬더라고요. 늘 너희 공부해,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에만 말했으니까. 정작같이 밥 한 끼,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의 말이 잔잔하지만 깊이 와닿았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희생은 언젠가 비처럼 돌아오지만 함께한 시간은 기억으로 남는다. 3. 살해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아야 산다. 65세 박모 씨의 이야기. 박모 씨 65는 퇴직 후 노인대학에서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인이 권유해서 억지로 갔지만 어느새 본인이 반장이 됐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시니어 푸드봉사단을 꾸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왜 하지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그의 표정은 정말 밝았다. 자식 이야기보다 요리 자격증 시험 합격 소식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퇴직 후에도 무언가 배우고 누군가와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외로움보다 의미를 느낀다. 결국 퇴직 후 삶은 일자리가 아니라 관계와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다. 4. 살해 남편이 은퇴 후 우울증에 빠졌어요. 정모 씨 62연은 남편의 은퇴 후 가장 힘든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집에만 있었어요. TV만 보고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처음엔 쉬게 두자 싶었는데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역할의 상실이었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쓸모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고 동호회도 만들었다.
지금은 주말마다 지역 축제에서 공연도 한다. 정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남편이 저보다 바빠요. 은퇴 후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죠. 오, 퇴직 후 진짜 나를 만나는 법. 퇴직은 끝이 아니다. 그동안 사회가 정해준 역할회사원, 가장, 부모를 내려놓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첫 기회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를 두려워한다. 이제 뭘 하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나? 하지만 시선을 바꿔보자. 퇴직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기다. 일자식에게서 독립하기. 자식은 내 인생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이제는 부모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관계 맺기를 연습해야 한다.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이 새로운 관계 만들기. 직장 동료는 업무로 맺어진 관계였다면 은퇴 후에는 취향으로 맺어진 관계가 필요하다. 독서 모임, 운동, 여행, 봉사 등 어떤 형태든 좋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 3배움 멈추지 않기. 60대 이후 뇌는 더딜 뿐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울감이 줄고 자신감이 생긴다. 악기, 외국어, 디지털 활용 등 무엇이든 도전해보자. 지금 배워서 뭐 하나가 아니라 지금이 제일 자유로운 때다. 6. 결국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 퇴직 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자식에게, 회사에, 사회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놓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가끔 자식들이 주말에 찾아오면 함께 밥 먹고 차 한잔 나눈다. 예전엔 왜 더 자주 안 와? 했지만 이젠 그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편해졌다. 퇴직 후 진짜 자유는 누군가의 기대나 인정에서 벗어나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릴 때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 것이다. 자식을 위해 살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건 인생 후반전의 진짜 시작점이다.